마나카페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20대, 30대인데 이때 이 부분들이 어릴 때 이런 추억이 다 있으세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 하면서 그 반응이 제일 좋았고 손님들 기분도 좀 좋고. 시부야 같은 경우는 전환율이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 근데 제가 진짜 소극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통 이커머스 검색 광고가 전환율이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소극적으로 잡아서 10%로 잡았고요. 현대 트렌드 자체가 이 컬러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컬러라서 향후 몇 년 만에 이 컬러가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고요. 저희 매장을 들어온다는 거를 기착이라고 표현을 좀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마나카페 캣툰 신경식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매장 매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회의가 있는데 마케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이랑 캣툰 이벤트 기획안 오늘 발표할 거고요. 일단 이벤트 기획안 먼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했을 때 나쁘지 않았을 법한, 좋을 법한 이벤트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가을이 되면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지니까 외부로 손님들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지금 손님을 유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런 지금 일단 매장들에 50% 할인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저희한테 온 손님들에 대해서 재방문을 해달라는 부분이에요. 재방문 보이고죠. 네, 저는 이 시즌에는 새로운 손님도 어쨌든 있어야 사실은 매출이 어느 정도 활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50% 쿠폰을 나가서 그냥 되게 옛날 방식이긴 한데 핸드빌? 네, 나가서 전단지 뿌리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분들은 전단지 갖고 있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명함 사이즈 정도의 그냥 카드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쿠폰을 생성해서 그거를 배포하는 방식. 이렇게 하자고요. 좋은 아이디어고 네.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한 어떤 목적이 뚜렷하고 핸드빌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점주님한테 쿠폰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해. 또 이것도 점주님이. 근데 안 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쵸. 왜냐면 알바생들 뭐 근무 스케줄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본사 직원이 금요일이던 좀 유동인구 많을 네. 때 실제로 저희가 나가가지고 직접 배포해드리는 방식까지 점주님하고 좀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같이 진행할 생각으로 만든 이벤트는 아니고요. 만약에 저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건데 가을 시즌 동안에만 패키지 상품을 따로 만들어서 사실 그 금액도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가장 손님들이 봤을 때 설득이 될 만한 가격으로 했던 거고 평일에 어차피 저는 공간이 비어있는 것보다 손님이 와서 어떻게든 채워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일권을 먼저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라면 같은 거가 됐든 사실 밥이 됐든 먹을 수 있는 거 음료 하나 구성해서 세트로 만들고 그리고 밑에도 음료랑 종일권이랑 세트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좀 가격적 부담을 덜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날짜를 제가 10월 10일부터 했는데 저게 추석 끝나고부터예요. 네. 명절 시즌이 끼면 앞뒤로 손님들이 돈을 안 쓰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금액을 좀 저렇게 구성을 하는 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구성안은 다시 한번 수정도 하면은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점주님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세요. 그리고 아까 쿠폰 유효 기간이 11월 28일까지 돼 있던데 날짜를 길게 잡으면은 네. 좀 쿠폰에 대한 가치성이 떨어지니까 배포 시점에 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수기로 적어갖고 네. 배포할 수 있게끔 2주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이나. 저거 할 때 네. 그 직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할인이라는 포인트가 들어가면 네. 점주는 거기에 반감이 있을 수가 그쵸. 있지. 근데 할인을 들어갔어 우리가 매출을 올렸을 때 평일 내 매출이 얼마 정도 상승이 됐는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네. 이제 점주를 설득하기 좀 더 용이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데이터 좀 잡아주겠어요. 네. 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해봤던 이벤트 중에 손님들 반응이 가장 좋았던 건데 마나카페 같은 경우는 주 고객층이 20대, 30대인데 이때 이 부분들이 어릴 때 이런 추억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퇴실할 때 이제 결제하고 나서 이거 한 번씩 해보셔라 했을 때 이거 옛날에 했던 거잖아 하면서 그 반응이 제일 좋았고 손님들 기분도 좀 좋고 저희도 좀 어쨌든 이벤트를 하면 좋으니까 한번 구상을 해본 건데 사실 예산도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구성품은 사실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긴 한데 이런 것도 사실 점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판촉물 있죠? 인형, 네. 볼펜 무상 지원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걸 할 때 1등부터 5등까지 그 확률 있죠? 네. 1등 몇 장 나올 확률
2등 매장 날 확률까지 그 미리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점유율하고 미팅하는 걸로.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시간짜리 한 장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장짜리를 수량으로 나눠서 좋아. 시간짜리 한 번에 다 소진하지 않고 나눠서 쓸 수 있게. 네. 나중에 와서 뭐 시간 부족하면 추가로 그거는 그 오케이. 내시는 거니까 5번 방문할 수 있게. 1등이 나오면 이제 무료고 5장인데 하루 다 쓰는 게 아니라 네. 5일. 그치. 응. 중복이 네네. 좋아. 친구들이랑 와서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그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좋아. 네, 신규 고객 선출하는 거니까. 네 번째. 요거는 제가 듣기로 잠실 세내점 같은 경우는 커플 손님이 많다고 하셔서 전주님께서 커플을 위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문대리님이랑 얘기를 해서 구성을 해본 건데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인스타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보셔서 커플분들이 이제 럽스타그램이죠. 내가 커플인데 뭐 캡툰에 왔다 하고 인형이랑 같이 찍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저희 로고가 있는 걸 같이 찍는다던가 이런 거를 업데이트 하셔서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은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 사실 가장 많이 매장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SNS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좋아요. 네. 이제 요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저희가 이제 슬슬 풀친을 세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뭐 풀친은 저희가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친구가 추가가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친구를 먼저 유입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유입시킬 수 있게 이런 상품들을 구성을 해서 근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점주님들이 뭐 음료를 뭐 탄산음료 하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자튀김 소량 같은 거를 제공한다든지 한 식으로 해서 좀 친구를 먼저 늘리는 게 목적이라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바로 진행하시고요. 저 부분은 점주님께 뭐 카톡으로 소통하거나 전화통화로 소통하게 되면 설치하는 것도 되게 생소하셔갖고 모르실 거예요. 이사님, 이번 주에 SV 방문 일정 잡아가지고 전체 매장 방문한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할 수 있게 우리 SV가 좀 일정 좀 잡아주세요. 다음 주에 또 부평역점 오픈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 끝내자고. 저거는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계 이벤트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까 내가 말했던 거네. 했던 건데 사실 알바생들 보면은 거의 다 연대생, 이대생, 서강대생이에요. 그치. 그 신촌은. 대생. 그래서 사실 학생들 통해서 혹시 너네 학부에 뭐 총회나 이런 거 연결해 줄 수 있어 하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계 이벤트를 뭐 과가 됐든 과 단위가 됐든 동아리 단위가 됐든 연계 이벤트를 하는 게 사실 가장 저는 효과가 좋았어서 이런 걸 구성을 해봤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근 뭐 다른 브랜드랑 사실 뭐 상생하듯이 하는 방향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점주님이 연대 출신으로 알아. 과거에. 그래서 아마 뭐 자문도 구해보고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점주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연대, 이대, 서강대. 오케이.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에타랑 소통해서 에타의 광고변을 올려서 이벤트를 해본 적도 있고 근데 가장 사실 효과 좋은 거는 인근 신촌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랑 연계하는 게 가장 돌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벤트 5가지 정도 구성해봤는데 이걸 뭐 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여기서 점주님과 소통을 해보고 여기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율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선 점주님하고 미팅할 때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팔로우할 수 있는 시기, 날짜, 네.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또 회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피드백을 언제 받을 것인지 이 부분까지 결과보도 네. 준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바로 이번 주에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번개 점주님을 상당히 내가 진짜 존경도 해요. 너무 매장 운영 잘하셔갖고 네. 이유가 뭐냐면 도도 포인트라고 해서 그 고객님이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결제 금액 5%를 또 정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재방문 고객 유도하는 거죠. 또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또 뭘 하냐면 인스타 광고를 매일매일 하세요. 메타 광고를 매일매일 돌려. 근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10,000원 정도 소진되는 걸 알고 있는데 메타 광고도 계속 돌아가고 또 개인 채널, 인스타 채널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해 갖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시더라고.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 올리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규 고객 창출, 재방문 고객, 줄이는 거. 또 한 가지는 객단가 높이는 거. 이 3가지 외에 매출 올리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이 3가지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근데 점주님이 우리가 시설업이다 보니까 시간을 판매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객단가 높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은 나머지 2가지 신규 고객 창출에 대한 부분하고 재방문 주기에 대한 부분을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매장 점주님하고 소통할 때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다른 매장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안내를 하면서 설득할 수 있게끔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맹점주분들이 실제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마케팅 가이드라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미디어믹스 플랜안을 2개를 짰는데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일단 2개를 짰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고 50만 원 미디어믹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매체 하나만 관리를 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NS 채널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간색 네모한 게 CPC라든가 CVR이라든가 그러니까 전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 가능한 그런 것들인데 고객이 얼마나 들어올지 구매를 얼마나 할지 통제를 하는 거는 저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유입자 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출당 그 유입자 계산 같은 경우는 예산 나누기 이제 CPC 클릭당 비용으로 했었는데 SNS라든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유입자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쇼폼 조회수 200 그리고 블로그 방문수 1일 30으로 일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자사 SNS 운영 같은 경우에는 월 예산 50만 원 저희가 관리 비용으로 받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체사에다가 30만 원 내는 거고요. 플레이스도 똑같이 매체사에 내는 거고 블로그도 똑같이 저희가 관리 비용을 10만 원 받는 걸로 일단 잡았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네요. 너무 좋네. 봐봐요. 100만 원어치 지금 예산을 잡았어. 인스타그램에 50만 원 월 예산 쓰고 인스타그램 광고에 30만 원 쓰고 뭐 블로그 10만 원 써서 100만 원 쓴대.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하루 구매 수가 예상되는 4건이라고 하면은 월로 따졌을 때 577만 원의 매출이 상승하겠다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지금. 네, 예상되는. 네, CVR 같은 경우는 전환율이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 근데 제가 진짜 소극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 겉보동콩 이커머스 검색 광고가 전환율이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데 더 소극적으로 잡아서 10%로 잡았고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했었을 때 보통 요즘에 메타 광고 iOS 이슈 때문에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못해서 전환율이 낮아져서 더 소극적으로 잡아서 한 3%로 잡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얼마 나올지 몰라서 아예 1%로 잡았습니다. 전환율. 저렇게 접근해야 돼. 점주님하고 미팅할 때는 비용만 쓰는 게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결과값도 안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몇 프로 달성했는지 우리가 577만 원의 부분을 매출 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더니 얼마가 달성이 됐는지 달성률이 몇 프로인지 100%인지 120%인지 80%인지 항상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네. SV가 저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안내 좀 해주세요. 그 마케팅 김문진 대리가 좀 안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개점 미팅할 때 기존 신규 이제 앱이 이제 오픈하는 매장들 그 매장들에는 그 개점 미팅할 때 안내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오픈되어 있는 매장들은 SV가 방문 시에 좀 미팅을 할 때 좀 안내를 해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이건 이제 계산기처럼 수식 걸어놓은 거라서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100만 원이면 우리 매장 매출 대비해 갖고요 0.5% 그 손익으로 따졌을 때 우리 비용 지출이 그거밖에 안 돼. 네, 자신 있게 어디 이렇게 달성할 거다 할 거야가 아니라 할 거다 결과값도 피드백 드리겠다. 근데 여기서 적힌 그대로 저 비용 같은 경우는 매체사 측의 플레이스랑 인스타그램 광고 예산만 기입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사 저희 본사가 가시는 순마진은 제로입니다. 아 그럼 마케팅 비용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세금도 당연히 포함 안 했고 매체 관리하는 마크업비도 SNS라든가 네이버 블로그만 적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 끝입니다. 수고했어요. 아니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 어떤 목표 실행 가능한 어떤 달성해다 부분까지 그 기입을 해줘서 회의 질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회의를 끝나고 뭐 별도 SB와 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팔로우 좀 해주세요 이사님께서요. 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가맹점에 아이템 신규 아이템 도입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발주가 들어간 것도 있고 본사 테스트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도입 언제 할 건지랑 정확하게 본사 테스트해가지고 매장에 도입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결과값 같이 보고해주면 될 것 같고 박원희 팀장이 지시해가지고 민경대리랑 같이 보고해주세요. 신규 인테리어 컨셉 볼까요? 저희가 지금 런칭한 지 1년 거의 다 돼갑니다. 지금 인테리어 자체도 어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으로 가고 있고 뭐 제가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실제로 제가 만드니까 잘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맞아요.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찾는 창업자분들한테 더 좋은 인테리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래서 신규 컨셉을 만들어 봤는데 완성된 작품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 테마나 이 컬러로 가겠다고 중간 브리핑을 해줘야 이제 임원진들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수정할 거 수정해서 가는 거라서 간단히만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네. 일단 가칭이에요. 가칭인데 이제 여행자라는 이제 컨셉명으로 진행을 만들 거고 네.
메인 컬러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딥그린을 잡아놓은 이유는 현재 트렌드 자체가 이 컬러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컬러라서 향후 몇 년간은 이 컬러가 이제 괜찮을 것 같은 거고요. 저희 매장을 들어온다는 거를 기차기라고 표현을 좀 해봤어요. 딱 유입이 돼서 만화 카페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기차역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만화 카페에 대한 여행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구성 자체는 이제 저희가 색깔별로 좀 해놨는데 이제 카운터, 그다음 책장 공간들 저희가 티켓 부스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객실이 나눠져 있고 객실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제 인테리어를 좀 꾸며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보드 형식으로만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공간 구성은 이제 기차 내 플랫폼. 이제 왼쪽에 있는 인미처럼 이제 만들어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티켓 부스. 이제 저희가 책장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단순히 책장만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인테리어까지 제가 참고 이미지를 좀 잡아봤습니다. 티켓이 이제 책인 거죠. 제가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책을 찾아서 소굴방에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잡아봤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현재는 대형방, 루바 형태로 들어가는 창가 쪽의 대형방을 이런 아치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아치 형태와 이제 그린의 그 그린 컬러는 유행 계속 갈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 아치와 그린 컬러로 갈 거고. 안에 우주색이랑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책의 조화가 맞아야 되니까 이런 느낌인 거고, 객실도 기차, 뭐 복도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다른 형태의 객실이 나오는 거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3분에서 1차적으로 이제 한쪽만 만들어 봤어요. 봤는데 네. 느낌 좋습니다. 괜찮고 이걸 실시에 구현을 좀 해볼 거고, 이제 저희가 메인 소굴방 형태인데 기차 형태로 이제 민트 컬러로 해서 좀 잡아보는 그런 형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민트는 약간 조심해서 쓰긴 해야 그렇죠. 저거 자칫하면은 좀 옛날에 PC방에서 애플민트라는 거 맞아요. 썼었죠. 그래서 우리가 팬텀 컬러 칩을 이제 좀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이유 자체도 그 컬러가 이제 모두 다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카운터 예, 좋네요. 다른 하나의 공간인 거죠. 그린과 우드 그리고 민트 이런 컬러가 융합되게 만들어서 지금과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 것 같고, 일정 자체를 앞으로 한 2달 정도 해서 이제 그때 시점에는 시작할 수 있게끔 지금 네. 디자인하고 일정 조율 중이니까 네. 그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좋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1호점부터 12호점까지 확정이 됐고 다음 주에 또 부평이 오픈하는데 컨셉은 다르지만 인테리어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과거의 매장하고도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된다. 그렇죠.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요식업이라고 하면 내가 스시 전문가예요. 근데 이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그래. 나는 만들 줄 알아. 근데 그 다른 매장들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직영점 1호점 내 매장만 잘 되고 전수하는 매장들은 장사가 안 돼. 그 정도의 경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전체 매장이 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컨셉은 다르더라도 퀄리티에 대한 부분. 제가 예상 5천만 1억 드릴 수 있어. 예를 들어 직영점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 우리 직영도 우리만 잘 살자고 우리가 돈 더 써가지고 인테리어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 잠실 세내점 직영점이 있어. 근데 옆에 방위점이 있는데 방위점과 비교되는 어떤 시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3,600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을 때 거기에 만족을 시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준 자체를. 뭐 다른 어떤 경제사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직영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매장에 보다 더 어떤 뭐 돈을 써가지고 더 이쁘게 만들고 고급스럽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이뻐요. 제가 또 그린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좋아요. 주과장이 좀 한 건가? 추가적인. 주과장. 자꾸 이게 신규 그 채용 경력 그 사원분들이 오니까 좀 달라지네. 우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다 SV도 드려야 될 건데 너무 인테리어 좋아요. 시각이죠. 시각 인테리어는. 그다음 미각, 음식, 그다음에 후각. 근데 분명히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세스코에 대한 부분을 꼭 도입을 해서 좀 인테리어가 4억 5억 들여갖고 만들어놨는데 향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좀 방향제에 대한 부분 이거 지금 꽂는 거 뭐죠? 그냥 디퓨저는 매장 80평 100평 매장인데 아무리 갖다 놔봐야 향기 안 나거든요. 아니 저번에 말씀드린 확산형 디퓨저를 도입시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는 그게 검증된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세스코로 알아요. 좀 가격은 나가지만. 그래서 그것도 박준영 팀장 그 계정 계획서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매월 나가는 비용 있잖아. 그 안내를 해드려 꼭 하실 수 있게끔. 그게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더 질에 대한 부분을 높이는 목적이니까는
과거에 매장에 있는 점주님한테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신규 매장들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해주세요. 눈으로 보고 듣고 뭐 먹고 후각 이런 청각 이런 거 다 이게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매장에 입장을 했을 때 그런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대명절 추석인데 또 하필이면 또 전에 또 보편역점이 오픈이 있어요. 10월 2일 오픈인가요?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지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SV들 파이팅 해주시고 저희가 그 간단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했어요. 네, 그리고 떡값도 준비했고 그러니까 파이팅 해주시고 명절 전에 네, 파이팅 해주세요. 뭐 회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식은 좀 안 될 것 같고 시간상 그 명절 전에 그래서 그 좀 힘들겠지만은 오픈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어서 좀 파이팅 해주세요.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직원들이 너무 잘 준비를 해서 회의에 대한 질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대응안에 대해서 매장에 도입을 하게 되면 매출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매출이 높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 매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매출 증진을 위한 오늘 회의 자리였는데 직원들이 많이 잘해줘서 너무 뿌듯하고 매장에서도 잘 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